수상한 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J CGV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1999년 3월에 CJ 엔터테인먼트와 호주의 빌리지 시네마 두 개사의 합작 법인인 CJ 빌리지로 설립됐고 2004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 최초로 보급했는데요. 단일관 위주의 상영 문화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선진화하면서 전 세계 7개국에 596개 사이트와 4,257개의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광고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광고사업 부문을 분할 흡수 합병한 바 있습니다. 영화 상영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의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크린X, 4DX 및 골드클래스, 시네드 셰프, 템퍼 시네마 등의 프리미엄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7,363억 원, 영업 손실 2,311억 원, 당기 순손실 3,4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37.9% 감소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54.6%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콘텐츠 공급의 일부 회복과 중국 등 코로나 회복 국가의 영업 정상화에 따른 매출이 상승했고 상영관 운영 효율화 등의 손익구조 개선 효과로 적자폭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CJ CGV의 기업 개요 만나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전체부 공시가 좀 많은데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좀 공시를 볼 때 HTS를 통해서 공시를 좀 보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냐면 증권창에서 나와 있는 거 그냥 클릭해서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 놓치는 공시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기보고서회 같은 이 분량이 좀 큰 공시는 전체적으로 이 지원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도 열람이 안 되는 공시도 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항상 전자공시 시스템을 좀 들어와서 공시를 좀 여는 게 좀 중요하고요. 최근에 이렇게 정정사항들이 좀 많은 공시들은 최종 보고서를 좀 기준으로만 해서 공시를 좀 보다 보니까 중간에 좀 어떻게 좀 바뀌었고 언제 어떤 내용이 좀 중간에 바뀌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려면 오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하단에 왼쪽이죠. 왼쪽에 최종 보고서라고 좀 써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클릭 해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 해제해서 검색을 하면 일자별로 쫙 펴져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다시 변했는지를 그 특정한 날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변동사항들이 사실상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었던 날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은 어떤 날짜에 좀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최종본으로 좀 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히스토리 관점에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사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최근 4,087만 337주에서 681만 8,182주의 신주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채무 상환 자금으로 1,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증자의 방식은요, 제3자 배정의 증자 방식입니다. 통상적인 이 제3자 배정 증자는 1년 이후에 주식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에 주가 가치의 어떤 희석 요인은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단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요 22,000원입니다. 기준 주가가 21,955원인데 22,000원, 즉 할증 발행된 것입니다. 납입일은 7월 28일이고요. 하단에 쭉 내용을 보면 자,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CJ CGV의 신종 자본 차입 조기 상환을 위한 자금이다. 전체 1,500억 원인데 차입 금액이 CJ로부터 2,000억 원에 대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중 1,500억 원의 신종 자본 차입금을 상환하는 자금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납입 예상자는 주식회사 CJ입니다. 현재 CJ CGV의 최대 주주고요. 회사는 1,5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서 신종 자본 차입 1,500억 원 상환을 앞두고 있고 다시 500억 원의 상환을 앞두고 있다. 연말까지 예정을 하고 있고 CJ 상표권의 사용 거래가 매출액에서 광고 선전비를 뺀 금액의 0.4%를 지급하겠다. 이 내부 관계에 대해서 증자 전후에 회사의 어떤 관계된 이해관계자 거래 내역을 기표하게 되는 건데
전체 2천억 원의 상환을 예고하고 있고 먼저 1,500억 원을 상환하고 500억 원을 연말까지 좀 상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종 자본 차입을 해서 2천억 원의 자금을 최대 주주로부터 유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환 도래 기간이 되니까 다시금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를 찍고 이 자금을 상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내용을 좀 보면 7월 8일자 공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인데 해당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신종 자본 차입 약정 체결의 결정인데 전체 2천억 원에 대해서 2020년 12월 29일에 2천억 원을 차입한 거죠. 최초 이자율이 4.5%고요. 2년 후에는 플러스 2%의 이자가 적용되는 어떤 내용들인데 2022년 7월 11일부터 조기상환권 행사할 경우에는 1,500억 원까지 상환할 수 있다. 지금 사실상 상환 요구 사항들이 좀 발생됐기 때문에 1,500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500억 원을 연말에 상환하는 공시다라고 좀 밝힌 내용입니다. 이어서 내용 공시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금전 대여를 결정했는데 금전 대여는 뭐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빌려준 거예요. 자, 대여의 대상은 CJ 4D 플렉스입니다. 회사와의 관계는 계열회사고요. 대여 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자기 자본의 16.6%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자는 5.96포인트고 금전 대여의 목적은 자회사의 경영, 안정성 제고와 연결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대여를 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자금 거래를 하더라도 이게 무이자로 좀 빌려주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무이자로 준다는 건 주주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정 이자를 준수하는 선에서 합당한 금액을 기준점으로 좀 적용하게 되는데 회사는 500억 원의 자금을 5.96포인트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2022년 7월 22일부터 실행될 예정이고요. 대여 기간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5.5%, 5.75, 5.96 각각의 이자, 적용이자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대여 약정이기 때문에 2025년 7월 22일 3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공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CJ, CGV 참 금요일에 많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상증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CJ, CGV의 유상증자는 모회사인 CJ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이것도 계열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형태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CJ, CGV가 코로나19에 거의 사업의 직격탄을 좀 맞았던 네. 그런 상황이었고 계열 회사의 수준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계속해서 좀 까먹고 있었던 거죠. 근 2년 반 동안 코로나19의 타격이 좀 불가피했었고 주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계열회사, 지금 종속회사의 이 수익성은 좀 더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중순에 전격적으로 좀 해제가 됐고 네. 지금 엔더믹으로 전환 이후에 극장의 어떤 수익성들이 좀 크게 재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 반 동안에 거의 걸쳐서 거의 폐업 상태에 있었던 이런 종속회사들이 신규 자금을 지원받아서 회사의 어떤 외형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나가는 운영자금이나 관련된 어떤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 중 하나가 바로 영화 산업일 텐데요. 업계 1위인 CJ, CGV가 27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시나요? 네, 2분기는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처럼 기조 효과를 보면 우리가 4월 중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격 해제가 됩니다. 기억하기로는 한 4월 셋째 주 이후부터 영화관 개봉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취식도 좀 가능하다라고 네. 좀 밝혔는데 그동안 정비 관점에서 바로 이 극장 개관을 하더라도 상영관이 전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영업 개시 준비를 좀 하는 이 과정들이 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5월 한 첫째 주, 둘째 주부터 좀 본격적인 상영관의 영화 상영들이 좀 본격화 좀 됐기 때문에 실적은 사실상 4월보다는 5월과 6월에 이 극장 관람객들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실적 회복률이 좀 더 빠르게 적용됐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고 있기 때문에 네. 2분기의 실적 회복률은 이 수익성을 좀 크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인보다 이 영업의 어떤 손실폭을 좀 크게 감소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실적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3분기부터는
턴 어라운드 관점에서 3분기 또는 4분기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관람객들이 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 흥행 대작이 있었죠. 범죄도시 2가 1,000만 관객을 좀 동원을 했어요. 네. 이 극장 영화 산업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CJ CGV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어떤 이 누계 관람객 수가 증가되면 될수록 오히려 수익성을 좀 더 크게 제고할 수 있는 방침인데 최근 뭐 신작이 범죄도시 2가 있었고요. 뭐 탑건, 그다음에 하반기 대작이라고 좀 불리우는 아바타 2, 블랙팬서, 뭐 그다음에 한산. 대표적인 어떤 영화의 흥행이 좀 예고될 수 있는 어떤 이 블록버스터급 대작들이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 네. 자, 이 부분이 하반기 실적의 전망치를 크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중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좀 전망을 해보고 상반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의 회복을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4월 달에 부분적인 실적 감소 요인이 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5월과 6월에 월별 기준에서는 흑자 전환은 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상반기부터 좀 적용되는 즉 2분기 실적의 영업 손실 폭을 감소시키고 하반기에 이 손익의 폭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객 수가 1,000만을 달성하는 영화도 나올 만큼 극장가가 다시 활기를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영화 관람료의 상승폭이 가파르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실적 개선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인데 지금 뭐 티켓 값이 좀 올라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서 티켓 값이 오른다는 건 과거의 데이터가 좀 있었어요. 주머니 사정이 얇아졌을 때 사실상 극장 2번 갈 거 한 번만 간다는 거죠. 그렇죠. 앵커님은 어떠세요? 지금 이 티켓 값 올리고 나서 네. 영화관 가는 거 좀 뭐 괜찮나요? 근데 저는 그냥 갑니다. 네. 이게 문화 혜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화 좀 자주 보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사실상 재밌는 것만 좀 보는 편이에요. 아, 맞아요. 계속해서 좀 가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뭐 이 통신사 제휴를 통해서 뭐 50% 할인 티켓도 있고 뭐 한매가 또 무료이거나 뭐 이럴 때는 네. 일단 뭐 재미가 있던 없던 간에 뭐 영화관을 좀 자주 갔던 기억이 좀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티켓의 어떤 가격 부담이 좀 더 심해진다면 실적에 뭐 저는 부분적인 영향은 좀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좀 해보는데 그렇죠. 아마 그래도 이 판매율이 좀 감소되는 원인이 좀 있다면 이 CGV 입장에서는 오히려 마케팅 역량을 좀 강화해서 제휴 할인 혜택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선회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티켓 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를 상쇄시킬 만한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영향이 조금 미미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CJ CGV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일본 기준에서는 다시금 매수하기 좋은 어떤 바닥권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구간인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들이 지난해 6월 34,800원까지 상승하면서 지금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리오프닝 관련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선반영됐지만 실적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깃이 됐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월봉 기준에서 좀 보면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19의 이전 코로나19가 확산세를 좀 더 크게 가져갔던 기점이 2020년도 3월 요 기점이었거든요. 참 이상하게 좀 잠깐 떴는데 이걸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점이라고 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주가의 어떤 상태의 흐름들을 좀 보면 사실상 상단 배경에서 그래도 이 구간에는 최소 좀 머물러야 되는 어떤 구간들이 아닌가. 지금 이 전체적인 월봉 주가 기준을 좀 보더라도 주가는 좀 저점에 형국에 좀 처해져 있는 상황들. 즉 업황이 회복해 준다면 주가는 자연적으로 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CJ CGV의 경우에 제가 한 4차례에 걸쳐서 타점도 좀 잡아드린 바 있었는데 과거 타점 구간들이 제가 기억하는 요 구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도래가 좀 됐는데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면 지금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9,000원, 19,000원에서 21,000원,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상반기 기조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에 손익의 확대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CJ CGV의 주가가 지금은 저점에 내려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업황이 회복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도래를 해 있다고 하십니다. 19,000원에서 21,000원에서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CJ CGV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신진 SM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1년 7월에 설립돼서 2011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자체 보유 기술로 제작된 정밀 가공 설비를 이용한 표준 플레이트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표준 플레이트는 기계 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품 소재로 국내외 총 40여 건의 가공 설비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면과 양측면 동시 가공 장치, 금속 판재 절개홈 이격 장치 등 원가 절감 및 제작 효율 향상이 신진 SM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610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 당기순이익 4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방 산업의 업황 회복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정남 공장의 매각 차익 반영에 따른 당기순이익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신진 SM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공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7월 7일 회사 이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였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공시 메이트에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던 종목이었죠. 이 현저한 시황 변동이 뭐냐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어떤 이 상태에서 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한국거래소가 좀 물어보는 거예요. 신진 SM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이 시황의 변동과 관련돼서 공시 규정상에 공시 대상에 존재 이 사항들이 있습니까? 7월 8일 오후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좀 요구를 했었고요. 이에 7월 8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회사가 답변했습니다. 이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2022년 7월 7일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시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 중인 사항은 첫 번째 무상증자입니다. 회사는 유통주식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돼서 추후 1개월 이내 또는 확정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좀 답변을 했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재공시 기한은 통상적으로 한 달을 적용해요. 1개월을 적용하고 1개월 안에서 확정된 내용들이 있다. 그럼 무상증자 공시가 됨으로써 조회 공시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한 달 안에 검토가 됐는데 한 달 이후에도 뭐 특정된 어떤 내용들이 없다. 그럼 재공시 사항도 똑같을 거예요.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공시들을 많이 살펴보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앵무새 같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단위로 또 답변해요. 그런 사항들은 해외 비즈니스나 지금 정책에 대한 어떤 투자 수립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 이게 단일화돼서 바로 뭐 한두 달 만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검토의 과정과 수립까지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의사결정들은 계속해서 뭐 한 1개월 후에 똑같은 대답을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도 공시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이거 1년, 2년이고 계속 미확정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미확정으로 답변해서 우리 안 합니다. 라고 하면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신진 SM의 공시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다. 보신 대로 지난 7일에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 대상 존재 여부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는데요. 개인 주주가 신진 SM의 주식을 1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그렇다면 개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네, 최근 공시가 있었습니다. 7월 7일 목요일이었는데 회사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 공시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든 모든 투자자가 지분, 회사의 지분 5%를 취득하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입니다. 이 공시를 안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실적법 위반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숙지를 좀 해야 되는데 지분 취득을 해서 5%가 초과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시가 바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입니다. 회사 김대용 씨라고 좀 밝혀졌는데 108만 5,248주 전체 12.09포인트의 지분을 취득함에 대해서 신규 지분 취득 공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보유 목적을 보면 회사의 경영권 확보와 행사를 위해서 그리고 무상증자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영권 확보 행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김대영 씨 그리고 나윤경 씨 특수 관계인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6월 17일과 7월 5일에 걸쳐서 전체 지분 102만 주죠. 108만 주를 취득하는 공시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 주가가 그동안 올랐고 풍문도 너무나 많이 돌았어요. 지금 무상증자 요구를 위해서 소수의 주주가 지분을 좀 매수해서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을 좀 하겠다. 그런데 취득한 전체 주식수는 12.09포인트죠. 결코 작지 않은 주식을 좀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오히려 이 주주의 목소리를 좀 더 내겠다라는 의도로 좀 작용이 됐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그래도 저는 회사가 이걸 좀 이 무상증자를 승인해 줄까? 네. 저는 승인 안 해줄 것이다라고 저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그래도 무상증자 검토를 좀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은 이 신진 SM의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데 한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니까 겁을 먹고 해준 것 아닌가. 회사가 뺏길 일은 없어요. 지금 회사의 현황 상대를 보면 회사 최근 보고서의 주주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분 48.97포인트를 김은식 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3%만 거두면 3%가 아니죠. 좀 2%만 장내 취득을 해도 모든 안건을 가결시키기 매우 어렵죠. 즉 회사를 뺏길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의 지분율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무상증자의 결정은 그래도 회사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공시를 밝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주주와 의결권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앞으로 그럼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경영권 분쟁에 대한 명분은 회사의 적정 주식수,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한 무상증자를 요구하기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이러한 요청은 회사가 무상증자를 결정해 줌으로써 받아들여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주가가 오르면 좋은 일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자, 이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경영권 분쟁을 야기시키는 어떤 행태, 어떤 회사와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의 형태가 사실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저는 이 판단을 좀 해봤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향방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분 공시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상증자를 요구했고 회사가 이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제스처를 좀 취했는가. 네. 자, 이 관점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 실시간 채팅에서 지금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무상증자가 상한가로 몇 번 나올 정도로 대단한 호재인지 궁금하다라고 좀 문의를 좀 주셨는데, 무상증자가 사실상 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주식수가 좀 늘어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네. 신주가 유통되는 관점에서는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 가치가 주식이 오히려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왜 호재입니까? 그런데 보유자 관점에서, 장기 보유자 관점에서 회사의 신주를 무상으로 좀 지급해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른다면 구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에 따른 이 실익이 있고 이후에 무상 신주를 다시금 교부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차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좀 좋은 긍정적인 어떤 호재로 작용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상증자 신주를 받기 위해서 이 매수를 한다. 자, 이 관점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가령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네. 상당수 발표 이전부터 주가가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신주를 받기 위해서 덜컥 매수를 하면 권리락 이후에 무상신주를 받았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효과들이 좀 더 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의 효과는 신규적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보유자 관점의 영역이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증자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무상증자를 노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진 SM의 앞으로의 주가 향방과 또 투자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오늘 이 기대감 반영되면서 지금 16.9포인트, 오늘 장중 최고가 거의 뭐 상한가 인접까지 좀 갔었죠. 13,800원까지 주가 좀 13,800원이 아니었죠. 13,800원은 조회 공시 요구일 금요일까지였는데 오늘 요구간이죠. 지금 13,000원대까지 주가 좀 찍고 좀 내려온 형국인데 이게 기대감 반 우려감이 반이에요. 무상증자를 결정하겠다라는 기대감인데 저는 회사가 무상증자를 발표했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 관점에서는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봅니다. 지금 매수 관점에서 8,600원이 지지가 된다면 보유자 관점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 시세대로 무상의 신주를 좀 받는 것이 좀 유익해 보이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신진 SM을 신규 편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만약에 도래가 가는 구간, 도래가 좀 가능하다면 8,000원에서 8,600원대가 내려와 준다면 8,000원에서 8,600원대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이때 포트비중 한 5% 정도의 분할 매수 정도는 괜찮은데 추세 매매상에서는 지금 상당 고가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고 보유자 관점의 영역이다라는 점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신진 SM은 보유자 관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의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라면 8,600원을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으로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8,000원에서 8,600원 사이의 구간에 도래하게 된다면 그때는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신진 SM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CJCGV와 신진 SM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에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